4대 보험은 보통 이제 사업주들이 가입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뭔가 재해를 당했어요. 그럴 때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4대 보험은 꼭 가입하시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4대 보험은 임의적인 가입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이 오픈해서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쓴다면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가 걸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연 이제 기존에 이 사람 입사했을 때부터 걸렸을 때까지 4대 보험료를 다 내야 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나오거든요. 과태료가 많이 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인당 5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과태료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왜 가입을 안 하려면 예전에는 4대 보험에서 사업주 부담분이 근로자 부담분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혼자 전적으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반반씩 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주가 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시키고 비용 처리를 뭐 아예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매출이 예전에는 매출이나 이런 누락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건비만 이만큼 나오면 국세청의 조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서로 매출을 누락시키면서 인건비를 누락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들 신용사이기 때문에 카드로 하거나 전자로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누락시킬 수 없으니까 사업주들은 어떻게든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인건비를 더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가입하면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월급의 최소한 10% 이상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버는 근로자라고 하면은 10%가 빠지면은 내 손에 월급이 나는 2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180만 원밖에 못 받네라고 하면 이 갭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근로자분들이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그래요? 내 손에 당장 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소득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의 가족 일원 중에 직장을 온전하게 다니거나 사업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내 앞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 돈이 온전히 나한테 줘서 나는 이익이다.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다쳤을 때 아마 다친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다쳐도 내가 며칠간 일을 못하고 그다음에 병원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내가 미신고를 했을 때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근로자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온전히 내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때 보면은 참 엄청난 그게 4대 보험이 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발췌로 가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트라니까 한꺼번에 하든지 나중에 다치는 거를 위해서 그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죠? 근데 저희는 다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가입이 안 됐는데 무언가가 내가 이제 올해처럼 작년처럼 이제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무급휴직을 했을 때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해서 무급을 했을 때 근로자가 이제 그거에 따른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으려면 4대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미가입 상태 또는 실업급여도 내가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입 상태에서 그러면은 나는 일은 했는데 물론 내가 그동안 돈을 안 낸 건 참 미안하지만 이대로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근로자임을 입증을 하면은 미가입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미가입 상태를 이제 내가 근로자로 입증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은 내가 이제 그 당시에 납부하지 않았던 돈에 대해서 납부 의무는 생겨요. 근데 생기는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4대 보험료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분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일단은
근로자가 추후에 내가 근로자입니다라고 해서 사대보험공단의 입증을 받아서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 그 공단에서는 우리 사업주한테 이 그동안 이 사람 입사부터 뭐 퇴사나 지금 상태까지 보험료를 다 한꺼번에 징수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업주가 부득이 근로자분 것까지 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내야 내는 건가요? 되고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네. 사업주가 근로자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요. 그래요? 예. 근데 대체로 음. 많은 사업장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게 네. 그냥 에이, 나갔는데 내가 언제 이걸 다 민사소송을 해서 이 음. 사람을 청구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많은 사업장에서 청구는 안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 자기의 보험료를 안 낸 거고 사업주가 대납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경우든 이제 말씀드린 게 내가 근로자로 입증하면은 혜택은 보실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러면은 이제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특히 이제 근로자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네. 또 혜택을 보고 사업주는 이거에 대해서 또 페널티를 하고 이러면은 네. 사실은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되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사장님도 사장님의 의무를 하고 근로자분도 근로자의 의무를 해서 서로 매너 있게 돈 낼 거 내고 네. 혜택 받으시고 그리고 작년처럼 코로나 때 그 각종 고용유지지원금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로자한테 그렇죠. 직접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받고 싶으시면 사대보험료가 당장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네. 다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분들도 납부 부탁드리고 네. 사업주분들도 그거 가입을 시키면은 모두 비용 처리가 돼서 세금 적게 나오니까 네. 예, 저희가 가입을 항상 홍보는 해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조세 저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장 수입이 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뭐 사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다가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실업수당 네네. 이런 걸 또 좀 불이의 일이 당했을 때 꼭 필요한 게 사대 보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사람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가입해 놓는 게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낼 때 내는 게 깔끔하긴 하겠어요. 깔끔하고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혜택을 못 입더라도 그 기금이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언젠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이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으신 분들이 가입을 했을 때 네.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60대 이상의 분들보다 네. 돈이 적다고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거를 오픈해 보면은 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입 대상자인데도 미가입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이래요. 우리 아빠 엄마가 가입을 안 해서 우리 자식들이 피해를 보니까 제발 좀 내주세요. 기금이 내가 당장 안 해도 우리 국가의 젊은이들이 그거를 또 나중에 수급을 해가지고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제대로 타격을 입은 곳도 많고 그러니까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정리해고 얘기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해고를 만약에 당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직장을 이제 잃게 되고 그랬을 경우 실업수당이 어느 정도는 소득을 갖다가 보전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리해고를 당하면 누구나 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리해고를 당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누구나라구나 할 수는 없고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수급하실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네. 즉 18개월 동안 내가 이 회사, 저 회사, 요 회사, 저 회사를 옮겨 다녀도 18개월 동안 나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만 되면은 네. 이제 수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 기간의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의 사유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업의 사유는 우리가 실업수당을 주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주는 네. 이유가 나의 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퇴사한 게 아니라 네. 내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 뭐 그 이해의 사정으로 내가 퇴사를 했을 때 네. 하지만 나는 다시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문의하셨던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우리가 수급 기간 안에 있는 근로자분들, 즉 내가 18개월 동안 180일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네. 내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정리해고라는 거는 회사의 사유에 의해서 대량의 인원을 실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그 경우에는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그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 예, 맞습니다. 일을 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고처럼 비자발적인 이직 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리고 예.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 예, 맞습니다. 아, 기억해 두고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인 이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23번 코드, 즉 직장을 잃었던 4대 보험 상실 사유 중에 23번 코드라고 있는데 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공고사직이 네. 실업급여 수급 그 사유 중에서 대다수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 두 번째는 우리가 계약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면은 더 더 이상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역시 비자발적인 이직을 보고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있다가 저쪽이 제주도로 회사가 옮겨간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격지잖아요. 너무 그렇죠. 먼 거리기 때문에 나의 생활 터전을 놔두고 제주도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지나치게 먼 거리로 이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도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당장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일하고 싶은 의욕은 항상 있다. 어떻게 네. 보면은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는 것도 비자발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자녀가 너무 어린데 요즘 사실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네. 아이들이 학교를 상시적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연차 휴가라든지 회사에서 허용되는 뭐 육아휴직 있는 휴가 없는 휴가 다 짜내도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득이 아이의 육아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나의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도 네. 실업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못 받는 경우를 잘 알아둬야 되겠는데요. 예, 못 받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의 귀책으로 인하여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고일 경우에 못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해고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사업주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해고의 사유가 귀책? 우리 근로자의 귀책? 귀책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재판으로 다투든 노동위원회로 다투든 그래서 만약에 해고라도 추후에 뭐 해고 사유나 네. 아니면은 방금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거든요. 이거는 근로자의 사유가 귀책하고 아니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받은 것처럼 이런 네네. 해고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홀라당 다 태워 먹었다. 네. 그렇죠. 이거 100% 귀책입니다. 귀책이죠. 아니면 뭐 회사의 물건을 절도로 했다. 네. 아니면 내가 업무를 하는데 나의 고의 과실로 회사에 큰 손해를 일으켰다. 손실을 예, 줬다. 이런 이유로 내가 해고를 당했다면은 이거는 근로자에 의한 귀책 사유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OBS